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쇼크, 인플레이션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금요 리포트 2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4월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리포트 25번째, 이번 주 어떤 리포트에 주목을 했냐? 5월 10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포스코 철강 업종 다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리포트고요. 그리고 5월 11일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전략의 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월 13일 KB금융투자에서 나온 4월 물가 쇼크와 대응 전략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사실상 4월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나온 리포트는 이거 하나고요. 그 이전부터 증권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저도 영상으로 자주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과 함께 과거 인플레이션 관련 영상들 함께 살펴보면은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인플레이션 쇼크,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견된 인플레이션이었지만 그 정도가 예상치를 넘으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왜 위험한가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경제 회복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 강한 인플레이션은 자산시장 버블 우려와 더불어서 또다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한번 출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고 보험은행주들 강세를 보였고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금리 압박에 고민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도 기대 심리가 상승하면서 물가 금리 압박 우려심이 고조되고 있다. 2%대의 견조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4%가 넘는 강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고민이 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5월 10일 날 나온 하나금융투자 포스코, 다음은 누구인가? 글로벌 제조업 PMI 확장 국면, 국제유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면 될까? 지금 철강 업종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담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타자로 누가 과연 철강의 바통을 이어받을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 7, 80달러 수준에서 건설업종 그리고 조선, 정유, 자동차 업종이 부각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0에서 70달러 수준에서는 건설, 철강, 기계 순서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70달러를 진입해서 80달러까지 갈 때는 조선, 정유, 건설, 자동차 순서로 수익률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제유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시기 건설, 조선, 정유, 기계, 자동차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철강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 부담이 된다면 이런 업종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5월 11일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전략의 셈 인플레이션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인플레이션 논쟁이 재점화됐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필연입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항상 관심을 두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세부 전략은 다음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우선 고밸류에이션 주식은 경계해라.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 높은 퍼를 가진 종목은 경계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또 시장에서는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구조조정을 진행한 물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부채 증감률 기준으로 본다면 조선,
상사 및 자본재, 비철 및 목재, 철강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자,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업종은 조선과 철강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략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 고밸류에이션 주식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는 동시에 어디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바로 조선, 상사 및 자본재, 비철, 목재 및 철강인데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는 조선과 철강을 꼽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3일에 나온 KB금융투자 4월 미국 물가 쇼크와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리포트가 이제 미국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자, 증시의 충격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4월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 자, 그렇다면 이게 4월 만에 이벤트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5월, 6월에도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월의 충격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로 리포트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5월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분기 실적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전략으로 비중 확대, 에너지, 기계, 조선, 은행을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체크를 해야 된다. 2분기 실적이 만약에 둔화되거나 떨어졌다. 그렇다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증가하는 것들로 우리가 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에너지, 기계, 조선,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업종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들을 우리가 픽한다면은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 진통이 조금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강하게 밀고 들어온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화들짝 놀랐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서서히 적응해 나갈 것인데 적응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계좌를 불리거나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주는 끝난 건가요? 자, 성장주 끝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실적은 없고 기대치만 높다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허상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꿈을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는 안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꿈을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머니에 진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